최근 홍콩의 한 핀테크 기업 레도페이가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금액이 1억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 뭐 이런 뉴스 요즘 종종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냥 어떤 회사가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실험 단계를 끝내고 우리 실생활의 결제 수단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도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거대한 흐름이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신호탄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 회사가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미 전 세계의 사용자가 600만 명이나 되고 심지어 흑자까지 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실체가 있는 거죠. 왜 지금 구도터 캐피탈이나 펜테라 캐피탈 같은 그런 대형 투자사들이 이 시장에 이 회사에 베팅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레도페이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한마디로 이거네요. 은행 계좌 없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하고 송금하게 해주는 회사.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지갑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C가 100달러 있다고 쳐보죠. 이걸 레도페이 카드에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동네 편의점 가서 그 카드로 긁으면 원화로 바로 결제가 되는 거고요. 아, 해외에서도요? 네, 일본 여행 가서 긁으면 엔화로 즉시 자동 환전돼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쓰는 경험 자체는 신용카드랑 똑같은데 그 뒤에서 돌아가는 원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죠. 그 완전히 다른 원리라는 게 핵심이겠네요. 기존 신용카드는 결국 제 원화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고 해외에서 쓰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맞아요. 그런 국제 결제망이랑 여러 은행을 거치잖아요. 아주 복잡하죠. 네. 그러면서 수수료도 많이 붙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리더페이는 그 복잡하고 느린 국가 간 은행망을 아예 건너뛰는 거예요. 대신에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로든 그냥 몇 초 만에 보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죠. 그러니까 송금 속도는 거의 뭐 실시간에 가깝고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수수료나 훨씬 저렴해지고 또 얼마가 나올지 예측이 가능해져요. 아, 그 예측 불가능한 수수료, 그거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예전에 해외에 소액 보내려다가 수수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포기한 적 있거든요. 네, 그런 개인적인 불편함도 큰데 이게 국가 단위로 가면 금융주권의 문제까지도 갑니다. 예를 들어 자국 통화 가치가 매일 폭락하는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나라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는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편리한 결제 수단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겠군요. 그렇죠.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생존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은행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은행보다 내 디지털 지갑이 더 안전한 금고가 되는 셈이죠. 사용자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숫자를 좀 짚어주시죠. 이게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네, 숫자들 보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가입자 수가 이미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00만 명이요? 와! 네. 그리고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연간 결제 처리액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에 달하고요. 이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연 매출이 한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수준입니다. 2천억 원 매출에 근데 제가 제일 놀란 건 이미 흑자 상태라는 점이에요. 보통 이런 스타트업들은 투자금으로 적자 메우면서 사용자 모으는 소위 돈 태우는 방식으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레도페이는 스스로 돈을 벌면서 크고 있다는 거네요. 이게 투자자들이 줄을 서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스스로 수익을 내면서 성장한다는 점이 투자자들한테는 제일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투자자 구성을 보면 이번 투자의 성격이 더 명확해져요. 구두어러 캐피털, 펜테라 캐피털, 블록체인 캐피털.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베테랑들이죠. 펜테라나 블록체인 캐피털은 뭐 크립트 쪽이니까 예상이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투자 부문, 서클 벤처스가 참여한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그냥 돈만 넣는 재무적 투자를 넘어선 거예요. 전략적 투자 성격이 아주 짙죠. 서클은 자기들이 만든 USDC가 그냥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쓰이는 진짜 돈이 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려면 USDC가 달릴 고속도로, 즉 결제 인프라가 필요한데 레도페이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최고의 파트너인 거죠. 자신들의 화폐가 쓰일 핵심 인프라에
직접 투자해서 생태계를 같이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화폐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동맹을 맺은 셈이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불과 3개월 전에도 투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또 대규모 후속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이에요. 시장이 정말 뜨겁긴 한가 봅니다. 그렇죠. 3개월 만에 회사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더 큰 돈을 넣겠다는 투자자들이 줄을 섰다는 의미니까요.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시장 성장이 훨씬 빠르고 거대하다. 이런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성장에 더 속도를 내라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군요. 자, 그럼 그 투자금으로 어떤 성장에 기름을 붓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나요? 네, 3가지 방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첫째는 제품 고도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암호화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냥 카카오페이 쓰듯이 아무 불편함 없이 쓰게 만들겠다. 아, 사용자 경험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앱, 카드, 결제 경험 전체를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이 규제와 라이센스 확보라고 하던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보통 크립토 기업들은 규제를 좀 피하려는 이미지가 강한데 오히려 그 안으로 뛰어들겠다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이들이 정말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음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각국 정부의 공식 결제 사업자 라이센스를 따서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도 결국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더 많은 일반 사용자와 대형 파트너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제품 개선하고 규제 맞추고 이건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전략은 좀 더 공격적이더라고요.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요. 시간을 돈으로 사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각 나라에서 처음부터 결제만 깔고 라이센스 따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이미 그 나라에서 기반을 닦아놓은 현지 회사를 사서 단숨에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아주 빠른 성장 전략입니다. 이 3가지 계획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목표가 단순히 인기 있는 앱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죠. 이 모든 그림을 맞춰보면 레도페이가 그리는 최종 목표는 정말 야심차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크립토 버전이 되겠다, 뭐 이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또는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버전이라는 비유도 가능하죠. 페이팔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국가 간 송금의 장벽을 허물었다면 레도페이는 디지털 월렛 주소만으로 그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그 일을 하겠다는 거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비유는 신흥국을 위한 차세대 글로벌 은행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은행 계좌 없는 사람이 수억 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스마트폰만 있으면 달러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 은행이 되겠다는 포도잖아요. 어떤 비유든 본질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국가 중심 금융망을 대체하겠다. 혹은 적어도 그 옆에 더 나은 대안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훨씬 더 강력한 걸로요. 인터넷이 정보의 국경을 허물었듯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돈의 국경을 허무는 과정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 같은데요. 하지만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 같은 규제 당국이 이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등장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잠재적인 걸림돌이나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장밋빛길만 있는 건 아니죠. 가장 큰 허들은 역시 각국의 규제입니다. 특히 자금 세탁 방지, AML과 고객 확인, KYC 의무를 어떻게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이행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숙제죠.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이걸 수십 개국에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경쟁이죠. 기존 금융사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재는 USDC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만약 서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기회가 큰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이미 시작됐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 관점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은행이나 카드사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새로운 금융 인프라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종류의 자산을 편입할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창업가나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들 관점이겠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주로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렀다면 리도페이의 성공은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까지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프라가 깔리고 성공 사례가 나왔으니 이제 그 위에서 더 다양한 사업 기회가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셈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 말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죠. 동남아시아의 웹툰 작가나 크리에이터들한테 전 세계 팬들이 직접 국경 없이 수수료 거의 없이 후원할 수 있는 소액 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인플레이션이 심한 아프리카의 소상공인들이 물건값으로 변동성 큰 자국 화폐 대신에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와닿네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불가능했던 수많은 소액의 글로벌한 가치 교환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금융의 민주화라는 말이 이제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리도페이의 사례는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 자산이라는 첫 단계를 지나서 국경을 넘나드는 생활 금융 인프라라는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1,400억 원짜리 투자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돈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기술을 통해 어떻게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달러와 연동된 디지털 화폐가 은행이나 국가의 경계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를 흐르게 된다면 당신의 비즈니스와 자산 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